지금 이 페달을 왜 밟고 있어? 이러니까 급발진이다 뭐다 하시는 거죠. 아니 차가 지금 펑 하고 터졌어요. 이거 중국 전기차인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쇄 충돌 사고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급발진이다, 페달 오인 사고다 이런 것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죠. 그런데 유독 페달 오인 사고가 많이 나는 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인 경우가 많죠. 이거 원인이 뭐냐?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원페달 드라이빙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죠. 지금도 팔리고 있는 소나타 택시 이거 몇 마력입니까? 이거 2.0L라고 해봤자 150마력 남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오닉5 택시도 같이 다니잖아요. 이 차는 몇 마력입니까? 적응기 230마력, 듀얼 모터는 325마력이나 됩니다. 2배가 넘어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초대입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다는 스팅어하고 비슷한 정도잖아요. 스포츠카 수준. 소나타를 몰던 분들한테 바로 2배 이상 강력한 이 차를 드렸을 때 괜찮을까? 당연히 안 괜찮은 얘기. 그리고 도어 손잡이도 문제입니다. 그랜저만 해도 이거 열려면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괜찮거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안전 법안들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안전 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들 이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류오빈 작가가 운전하는 걸 살짝 녹화해봤습니다. 그랑콜레오스 운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가속 페달, 브레이크, 가속 페달, 브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전해요. 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죠? 페달을 이렇게 밟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밟지 않고 브레이크 쪽에 뒤꿈치를 놓고 뒤꿈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전하시죠. 이렇게 운전해요. 그리고 특히 신호대기 직전을 봐야죠. 여기서 차를 세우기 전에 페달이 브레이크를 살살 밟고 있는 상태로 섭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브레이크 꾹 밟겠죠. 이게 일상적인 운전입니다. 그런데 같은 류오빈 작가가 테슬라를 운전하는 모습도 녹화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류오빈 작가가 지금 2시간 동안 운전하는데 브레이크 페달 거의 밟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에만 발을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 뒤꿈치가 처음에는 그래도 브레이크 쪽에 있다가 천천히 가속 페달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발이 11자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뒤꿈치 자체가 가속 페달에 가 있어.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뭐가 튀어나왔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가속 페달을 반쯤 밟으면서 감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기차를 처음부터 운전하던 사람은 괜찮아. 당연히 밟대서 밟아야지. 근데 가솔린 차만 평생 운전하던 사람들은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운전하죠. 그러니까 이거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놓고 이렇게 감속하고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더 밟지. 얼떨결에 내가 밟던 걸 더 강하게 밟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브레이크가 아닌 거죠. 이미 뒤축부터 옮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속을 하고 있는데 발을 밟으면서 감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브레이크일 거라고 몸이 인식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더 밟는 거죠. 신호 대기하는 상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언제든지 발을 가속 페달에 얹은 상태로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뒤에서 누가 쿵 박았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페달을 더 밟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가속 페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에서 페달 오인 사고는 분명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없다고 하면 안 돼. 이건 있고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원페달에서 동작이 꼬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꾹꾹꾹 밟으면서 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걸 막을 길이 있는가? 캠페인을 벌여서 자 페달 오인 하지 맙시다 한다고 페달 오인을 안 하게 될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기술 조건이라는 법규를 공개했습니다. 이거 초안을 공개한 거고요. 초안이지만 중국이니까 보통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중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는 중국 법규까지 얘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유럽, 미국, 일본 등등 다른 나라 하는 거 다 얘기 드리죠. 일본의 급발진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뉴스 차이나에서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법안 초안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램프 규정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어. 한 100가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제외하고 요약한 10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안전의 강화를 위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초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초 이내로 하는 거 금지냐? 금지는 아니고요. 그걸 금지하는 건 아니고, 시동을 딱 켜고 운전하는 사람이 가속 페달을 실수로 꾹 밟았을 때 5초 이내로 가속되는 건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택시 운전기사를 비롯해서 노인분들이나 수많은 운전자분들은 시속 100km까지 5초 이내로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럴 마음이 없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기가 원한 것보다 너무 빨리 가게 되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됐든 가속 제한 해제 버튼이 됐든 어떤 버튼이라도 눌러서 나는 더 가속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걸 자동차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줘야만 그 이후로는 5초 이내로 가속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가속을 제한한다고 해서 최고 속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느긋하게 가속하면 최고 속도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디어 우리나라 차에도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차 중이거나 크림 모드일 때, 그러니까 자동차를 뒤에 놓으면 차가 슬슬슬 앞으로 가잖아요. 이때 페달을 잘못 밟으면 자동차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무조건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각적으로도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고, 소리도 삑삑삑삑 하는 소리를 내서 네가 지금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어요 라는 내용을 반드시 장착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 기능이 요즘 몇몇 차들에 들어가고 있죠. 기아 EV5 들어있고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들어있고요, 넥소 들어있고, 아이오닉 6N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차종에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해요. 2029년에 의무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더 빠르게 이 법규를 마련해야 되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이걸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사고 났을 때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 하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와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법규가 없어도 빠르게 도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전원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방향이나 횡방향으로 150ms 이내에 25km/h 이상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가 충돌한 경우나 추락한 경우나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큰 사고가 난 경우에, 혹은 에어백이 작동됐을 때, 이때 전원회로가 바로 차단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기차에는 구동의 고전압을 쓰고 있고, 일상적인 용도로 문을 열거나 닫거나 아니면 e콜이라고 해서 SOS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전압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돼야 된다는 건 고전압 배터리. 사고 났을 때 만에 하나 고전압 배터리가 누전돼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감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죠. 네 번째, 얼마 전에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차 뭡니까? 차가 펑 터져요. 사람들 바로 뛰어내렸어요. 와, 지금 펑 터지고서 불과 4초 만에 뛰어내렸는데 대단합니다. 여기 있던 이 차 뭡니까? 리오토의 리메가입니다. 이렇게 생긴 차인데 역시 중국차 형편없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주행 중에 자동차가 이렇게 펑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죠. 리오토는 당연히 이거 리콜을 시작했고요. 원인에 대해서도 바로 밝혔는데, 이 차 주행 중에 자동차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신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과 통화도 했고, 그래서 통화한 결과 이 차를 바로 서비스 센터에 넣어야 된다, 견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행 중에는 불이 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주행해서 서비스 센터까지 가자는 생각으로 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응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절대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배터리 이상인 상태로 주행을 하게끔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서 나는 주행하는 거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펑 하고 터져버리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안전 기능이 중점적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차는 주행 중이거나 아니거나 배터리 상태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배터리 셀의 이상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조기에 경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열 문제가 생겼다면 자동차는 청각, 시각 신호를 통해서 탑승자에게 반드시 경고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주행하게 하는 아래쪽에 실리는 이 고전압 배터리, 이 배터리 셀은 방향성 압력 방출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각형 배터리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 탭이 하나 있어요. 이 탭이 뭡니까? 이 탭이 바로 방향성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방열 벤트라고도 하는데 이 벤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셀이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연기가 나거나 이 팽창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쪽을 터서 그쪽으로 열과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 예를 들어서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파우치형은 압력이 생기면 파우치 한쪽이 터지면서 압력을 밖으로 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형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는데 파우치형도 물론 이 타겟이 한쪽이 있긴 하겠지만 명확하게 그쪽으로 열이 빠질 수 있느냐? 파우치에 어떤 방향으로 열이 빠져나갈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이 열이 옆에 있는 셀로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법규를 충족시키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력 밸런싱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가 더 팽창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 때 이 경고가 일어나고 5분 동안에는 배터리 구획이 발화하거나 폭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중국에서는 새로운 법규도 만들어지고 있죠. 노파이어, 노 익스플로션이라고 해서 이 셀 하나가 불이 붙더라도 그 전체가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규도 만들어서 그걸 예고하고 있는데 그건 몇 년 후에 나올 거고요. 지금은 5분 동안은 최소한 버텨야 된다. 그 전 단계 법규가 이제 곧 시행되기 직전인 겁니다. 다섯 번째,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ADAS 사용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ADAS를 작동시키려면 이게 완전하지 않다,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듣고 나서 이걸 사용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지금은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거 버튼만 누르면 핸들도 돌려줘, 차가 앞차를 따라가, 나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네, 이거 자율주행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주행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핸들이 이렇게 돌아갔네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니면 앞에 차가 멈춰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심코 차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다가 들이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ADAS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ADAS를 작동시킬 때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법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DAS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운전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차에 있는 카메라로 교육받은 사람이 맞다 라고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프로필을 암호 눌러서 로그인해서 스스로 교육받았다는 걸 차에 인지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DAS 사고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여섯 번째, ADAS를 작동시키려면 의무적으로 시선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ADAS 작동할 때 차의 핸들을 잡도록 하는 거,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시선을 모니터링 하도록, 그래서 핸들을 잡고 시선을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이 정말 차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졸음운전을 하면서도 ADAS에 의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는 이 정도 의무화는 꼭 필요하겠죠.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영상 같은 게 플레이되는 거, 요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동영상이 플레이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하고 있죠. 예전에 아이나비가 3.5인치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3.5인치 내비게이션에도 동영상 플레이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얼마나 앞서간 거야. 그때부터 이거 문제다 라고 해서 그때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쯤 된 것 같네요. 그 전까지는 중국은 이게 금지가 안 됐어. 운전자가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좀 문제였다. 자, 여덟 번째, 모든 도어에는 내부 외부 모두 기계식 해제 핸들이 장착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꼭 있는 건 아니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S, 모델 X는 밖에서 터치로만 열 수 있고 기계식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ID4, ID7 이런 차들을 보면 안쪽을 터치하면 열리는 전자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걸 더 세게 당기면 기계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방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전자식 도어 핸들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테슬라가 이걸 처음 만들고부터는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전자식 도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옛날 방식이라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식 도어 개폐 장치가 그렇게까지 실익이 많진 않아요. 에어로다이나믹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데 정말 엄청난 변화도 아니고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겁니다. 가장 먼저 전자식 도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테슬라부터가 이제는 도어 손잡이를 기계식 통합형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자식 도어 잠금 시스템, 이렇게 쑥 들어가는 플러시 타입 도어 손잡이, 이런 것들 뭐 현대 그랜저라든지 뭐 현대에 있는 많은 자동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플러시 타입, 이것도 지금까지는 충격이 있어야만 도어가 해제됐는데 이제는 충격이 없더라도 배터리가 과열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측면 도어가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걸로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유리까지 이중 접합이 되면서 이걸 깨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손잡이 열려야 되고 무조건 도어가 해제돼야 된다라는 법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법규다. 9번째, 거울 반사형 창문 필름이 금지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밖에서 봤을 때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필름은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 시야 영역, 앞유리, 옆유리는 모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 40%라고 법규가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원래 이걸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단속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 99년에 갑자기 이걸 선심 쓰듯이 정기검사 단속 항목에서 빼줬어요.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운전석이 다 보이게 해줘야 돼요. 내 얼굴만 조금 보여도 조금 더 양심적인 운전을 할 것 같고, 비 오는 야간 운전에도 무단횡단 하시는 보행자들,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보일 거고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자, 10번째, 이건 아주 특이한 건데요. 자동차에 비상구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상구 창문에는 두께 5mm 이하의 강화 유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차광 필름, 썬팅지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이중 접합 유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사고 나면 안에서 밖으로 탈출할 때 유리를 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유리 깨는 망치를 차 안에 갖고 다녀요. 그걸로 깰래요 라고 하면 깰 수 있습니까? 깰 수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를 가지고서 깨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안 되고요. 망치를 갖고서 깨도 안 깨져요. 이중 접합 유리는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를 갖고 있는 차라면 차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 물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 전원이 나가게 되는데, 기계식 스위치가 없는 자동차, 오로지 전자식으로만 열 수 있는 자동차에서 유리까지 이중 접합이면 여러분들은 차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어딘가는 비상 창문이 있어야 되고, 그 비상 창문은 망치로 깰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다 이중 접합 유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정숙함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는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안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 중국 법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은 법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페달 오행 방지, 이거는 정말로 돼야죠. 지금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다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도입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속력 제한,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70대 전후한 분들이 대부분이신 택시 운전사분들, 왜 시속 100km까지 5초 만에 도달하는 택시를 타게 하나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이건 자동차 회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때는 출력이 낮다가 필요한 경우에 뭘 눌러서, 그래서 그걸 더 가속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팅을 기본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DV 시대라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가능한 기능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좀 주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중국의 10가지 법규들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